축구장 3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VLCC를 36척이나 구입한다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정태순 회장님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72년부터 60년이 넘게 해운업계에서 밑바닥 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신 분이니까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VLCC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VLCC를 사 모으자. 최대한 많이 사 모으자. 그런데 정답은 뭐다? 중고를 사자. 싸게. 그 다음에 빨리 얻을 수 있는 중고 VLCC를 사 모으자 해가지고 초대형 유조선 36척을 작년 말에 정태순 회장님이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장금상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영문이 더 유명한 회사인데 시노코아거든요. 시노는 뭐냐? 시노는 중국이란 뜻이고요. 그 옛날 지나 그랬잖아요. 차이나. 그래서 뭐 시노라고 쓰이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코아는 뭐 다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코리아를 의미하는 건데 결국은 한국하고 중국이 같이 만든 합작 회사가 시노코아 장금상선이었단 말이죠. 이 장금상선이 언제 생겼냐면은 1989년에 생겼는데 반땡을 갖다가 했대요. 그래서 중국 자본이 반땡, 한국 자본이 반땡. 한국에서는 동남아 해운이라고 하는 해운 회사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거기 입사해가지고 동남아 해운이 지금도 있나 아니면 뭐 없어졌나 그건 모르겠는데 동남아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동남아 해운이 50%, 그 다음에 중국에 그 어떤 회사가 또 50% 이런 지분을 가지고 홍콩에다가 장금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는데 이게 해운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철수하게 돼요. 한국도 철수하게 되고 동남아 해운도 지분을 빼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중국 회사도 지분을 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지분이 쭉 빠지게 되는데 그런데 유한공사의 지분을 다 인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장금유한공사의 월급쟁이 대표이사 정태순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정태순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1948년생이래요. 1948년생인데 고향은 거창이고 그런데 아마 어렸을 때 서울로 올라오셨나 봐요. 정 회장님이. 그래서 서울에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럼 뭐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나 뭐 이런 데에서 대학을 나오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가 뜻한 바가 있는지 아니면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겠죠. 그래가지고 저기 내려가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에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해양대학이 있잖아요. 부산의 해양대학이 옛날에도 굉장히 아주 좋은 커트라인이 높은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그런 학교로 알고 있었는데 이 정태순 회장님이 1948년생 정태순 회장님이 해양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항해학과를 졸업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72년이면은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였겠죠. 왜냐하면 48년생이니까 1972년이면은 24살 아닙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해양대학을 나오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면 그러면은 군대를 그렇게 면제해 주나 어쨌든 군 복무를 대체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태순 학생이 해양대 항해학과를 졸업하고 곧장 취직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냐면 동남아 해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남아 해운에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남아 해운에 취직하는데 뭘로 취직을 하느냐? 선원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양대 항해학과 나와가지고 뭐 실수하고 막 그다음에 배도 많이 타고 막 그랬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공 살려가지고 아마 의무조항도 있지 않을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해양대는 국비 아닐까? 아마 학비가 면제되고 뭐 용돈도 나오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배 타면 군대도 면제해주고 대신에 일정 기간은 배를 타야 된다. 선원으로 배를 타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anyway 정태순 학생은 1972년에 선원으로서 동남아 해운에 입사를 하고 그래서 동남아 해운에 쭉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 해운에서 일하게 된 지 7년 만인 1989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금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한중 합작으로 홍콩에서 세워졌는데, 그때 아마 장금유한공사의 사장이 됐던 분이 정태순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부터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동남아 해운이 뭐 잘 그렇게 뭐 운영이 되고 장금유한공사도 뭐 잘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IMF인데 1997년에 IMF가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확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추측으로는 IMF로 인해 가지고 장금유한공사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중국 자본도 이제 난 빠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한국의 동남아 해운도 장금유한공사에서 나는 이제 손 떼야 되겠다,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아마 그 장금유한공사의 그 정태순 그 사장이 고민하다가 이거를 내가 인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금유한공사를 그 지분을 한국과 중국의 회사들로부터 그 지분을 다 인수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정태순 회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케이스가 STX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STX는 뭐 끝이 좋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1999년에 장금상선이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금유한공사가 장금상선으로 회사가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회장은 누구다? 정태순 회장이다. 정태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금유한공사의 월급쟁이 사장이었다가 장금상선의 오너 사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태순 회장님이 젊었을 때부터 20대 중반부터 직접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곳곳 그 다음에 실무를 다 잘 아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 정태순 회장님보다 더 경력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태순 회장이 그 설립한 장금상선이 그냥 쭉쭉쭉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흥하해운이라고, 이 회사도 굉장히 큰, 흥하해운은 이게 상장회사 아닐까? 제가 봤을 때 상장회사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흥하해운을 2021년도에 인수를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회사가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이 장금상선이 뭐 장금상선 하면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장금상선이라고 한 회사가 있다라고 한 것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저도 뭐 저기 처음 들어봤어요. 이번에 그 관심이 생겨가지고 찾아본 건데, 시노코아는 제가 얼핏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장금상선이라고 한 회사는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장금상선이 어떤 회사냐? 대한민국의 그 선사 중에, 이 선박회사 중에 3등이래요. 1등이 어디냐면 HMM. 이 HMM이 옛날로 치면 현대상선인데, 이 HMM이 부산에 이제 본사를 부산으로 내려 보낸다는 거죠. 현대상선이 어려워져 가지고 뭐 금융기관들, 뭐 산업은행이나 KDB나 이런 데가 아마 그 HMM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결국은 정부의 입김이 팍팍 들어갈 수 없는 회사가 HMM. 그런데 어쨌든 그 국내 선사 중에서 1등은 HMM이에요. 2등은 어디냐면 고려해운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현대상선부터 해가지고 뭐 한진해운 막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다 있었는데, 한때 해운업계가 어려워져가지고 싹 정리되고 남은 회사가 HMM, 그 다음에 고려해운인데, 그리고 나가지고 1등은 현대상선, HMM, 2등이 고려해운인데, 장금상선이 저 이렇게 큰 회사인 줄 몰랐어요. 3등이래요. 국내에서 3등.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큰 회사 뭐 HMM 엄청 크다. 그 다음에 고려해운도 엄청 크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등이면 뭐 애게 뭐 그냥 등수만 3등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장금상선이 세계적인 회사인데 세계에서 몇 등이냐? 탑 20 안에 들어요. 19등이래요. 19등.
이게 무슨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TU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컨테이너 싣는 뭐 그런 거 기준을 해가지고 물론 몇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가장 해운 업계에서 널리 쓰이는 기준을 봤을 때 19등이래요. 그러면 HMM은 몇 등인가? 8등이고요. 고려해운은 몇 등인가? 16등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장금상선이 조만간 고려해운을 제끼고 국내 2위, 그 다음에 세계 순위도 15위권 밑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자산 총액이 얼마인지 봤더니 작년 기준, 2025년 기준으로 19조 5천억, 19.5조래요. 19.5조 자산 총액이 뭐 이재용은 40조래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19조 5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그 돈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재계 순위가요. 장금상선이 32등이에요. 야, 우리나라에서 32등이면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렇게 순서가 쭉 나가는데 그런데 30등, 31등, 32등이 장금상선이라는 거고 자회사하고 계열사가 16개나 되고 그런데 장금상선은 상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장사였으면 이 회사 주식 사야지 주식 사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할 뻔했는데 봤더니 주식의 100%를 실질적으로 정태순 회장님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알짜 회사인가. 그다음에 장금상선의 본사가 어디냐면요. 제가 옛날에 삼성에서 근무할 때 삼성 본관이 남대문 앞에 있었어요. 거기서 길거리를 딱 횡단보도를 딱 건너면 삼성 본관, 삼성은 항상 건물이 3개거든요. 3개인데 본관이 있고 삼성 생명 빌딩이 있고 이쪽에 태평로 빌딩이 있고 지하는 다 연결되어 있고 서초동도 마찬가지예요. 서초동도 삼성전자 빌딩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법무법인 동인이 들어가 있는 삼성 생명 빌딩이 있고 삼성 화재 빌딩이 있는데 지하로 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제가 옛날에 20몇 년 전에 일했던 그 삼성 본관에서 길을 딱 건넌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그 유명한 북창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북창동이. 뭐 북창동 하면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지 않겠나? 뭐 맛있는 집들 많다 이런 이야기예요. 맛집들이 많은 그 거리가 북창동인데 그 북창동에 허름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빌딩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허름한 빌딩에 뭐가 있느냐? 재계 32위, 자산 총액 19조 5천억, 자회사를 16개나 거느리고 있는 장금상선의 본사가 바로 그 북창동의 허름한 빌딩, 높지도 않아요. 뭐 10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장금상선인데 그런데 이 장금상선이 작년 말에 2025년 말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일단은 장금상선은 해운회사니까 배가 몇 척 있느냐? 200척이 넘는데요. 배가 200척이 넘는데 예컨대 컨테이너 배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컨테이너 싣는 그 배 있지 않습니까? 그 배가 75척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의 선단을 이루는 거지. 선대를 이루는 거지. 그 다음에 벌크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위가 뻥 뚫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뗏목 같은 그 벌크선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탱커라고 하는데 이 탱커가 뭐냐면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작년 말에 그 200척이 넘는 배를 운용하는 회사가 장금상선 우리나라 재계 서열 32등 자산 총액 19.5조 이 회사였는데 작년 말에 정태순 회장님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뭐 부회장인가 어쨌든 그 두 부자가 그 오너 일가가 작년 말에 어떤 행동을 막 하냐면은 배를 막 사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를 사 모으기 시작했냐면 VLCC를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VLCC, 뭐 근사한 배인가? 멋있는 배인가? 그랬는데, 근데 VLCC가 뭐지? 라고 이걸 찾아봤더니, 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VLCC에서 V는 뭐냐? 베리. 그, 김민석 총리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리 스마트라고 했다고 그랬었어요. 참,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막 뭐 축켜 세워주고 뭐 김정관 장관 보고 터프가이.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보고 베리 스마트, 베리 스마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VLCC의 V가 베리예요, 베리. VIP도 베리 아니겠습니까? 베리 임포턴트 펄슨. 그래가지고 V0도 있고 V1도 있고 V2도 있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L은 뭐냐면 L도 쉬운 단어예요. 라지, 베리 라지.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크루드인데 그냥 크루드가 아니라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정제되지 않은 기름, 원유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리 라지 크루드 오일. C는 뭐냐면 캐리어. 들고 다니는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VLCC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유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베리 라지 엄청나게 큰 크루드 오일 원유 캐리어, 원유를 운반하는 배. 그러면 유조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유조선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유조선. 예컨대 축구장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축구하라 그러면 못해요. 왜냐하면 한 바퀴 그냥 왔다 갔다 한 100m 되지 않습니까? 축구장 그 길이가 90m쯤 되나? 한 번 뛰기도 힘든데. 어쨌든 그런데 VLCC는 이 축구장이 3개. VLCC가 얼마나 큰 배냐면 축구장이 3개래요. 그러면 길이가 한 270m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기도 힘들겠네. 그런데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유조선인데 그 유조선이 VLCC라는 거죠. 톤수로 따지면 20만 톤에서 32만 톤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그 유조선을 VLCC라고 하는데 장금상선에서 그 다음에 그 정태순 회장님 부자가 뭘 했냐면 작년 말에 이 VLCC를 무려 한 척도 아니고 36척을 구입했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 이거 36척을 갖다 구입하면 돈이 얼마야? 예컨대 차를 갖다가 36대를 사도 돈이 그냥 솔찬히 나갈 텐데 그 축구장 3개가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VLCC를 36척이나 구입한다라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태순 회장님은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72년부터 지금이 몇 년입니까? 72년이면은 30년, 60년이 넘게 지금 이 해운업계에서 밑바닥 선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신 분이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VLCC가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 그러면서 VLCC를 사 모으자. 최대한 많이 사 모으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배를 발주하면은 이 축구장 3개 넓이의 배를 다 만드는데 인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럼 정답은 뭐다? 중고를 사자. 싸게. 그 다음에 빨리 얻을 수 있는 중고 VLCC를 사 모으자 해가지고 중고 VLCC를 36척의 그 엄청나게 큰 그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 36척을 작년 말에 정태순 회장님이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었냐면 30억 달러가 들었대요. 정확히는 29억 8천만 달러. 그러면 한화로 따지면 얼마겠습니까? 1,500원 잡으면요. 30억 달러면 4조 5천억이에요. 그런데 29억 8천만 불 어치를 샀다라고 하니까 4조 3천억 어치를 그냥 때려 딱 바꾼 거예요. 작년 말에.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 말부터 이상한 조짐이 막 있었죠. 작년 말에 2025년 12월 29일에 그런데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그럴 만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하면 작년 6월에 2025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폭기가 폭격기가 이란을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심상치 않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25년 12월 29일에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막 있었고 그거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학살되기 시작했고 그걸 보고 트럼프가 사람 죽이지 마라. 자꾸 그러면은 우리가 참전한다. 우리가 깨부순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 이야기한 게 언제였습니까? 2026년 올 초였잖아요. 1월 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태순 회장님 같은 분은 일단은 촉이 딱 있는 거예요. 세계 해운 업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재벌그룹 회장이니까 재계 32위면 뭐 재벌그룹이죠. 거기 회장님이니까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러한 감이 딱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다 해가지고 중고 VLCC를 36척을 딱 구입을 했는데 진짜로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2월 28일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쳤잖아요. 알리 하메네이를 갖다가 그야말로 박살을 냈잖아요. 그 다음에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냈다면서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기사 봤더니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란의 NSC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알리 하메네이가 만약에 야 라리자니 일로 와봐. 나한테 무슨 변고가 생기면 자네가 이란의 이런 부분들을 안보를 책임져야 되네라고 신임을 했던 그 라리자니가 오늘 죽었대요. 조금 전에 죽었대요. 와.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정확히 폭격해가지고 라리자니를 그냥 제거해버렸대요. 지금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이란의 고위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즈타바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트럼프가 야 쟤도 보내 그러면 갈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뉴스탑10 했을 때 이란의 혁명 수비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뭐 트럼프는 뭐 SNS 가지고 전쟁하냐 뭐 이렇게 깝치던데 걔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보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진짜 전쟁의 격차는 훨씬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오히려 갈수록 더 초강대국과 그렇지 않은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미국이 무서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쟁이 딱 터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가가 확 오르는 거지. 그 중에서도 뭐가 오르고 있습니까? 유가가 오르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 오르는데 석유 가격이 왜 오르겠습니까? 석유가 갑자기 석유 생산이 줄어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석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실어 나를 수 없으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히니까 석유가 생산은 이만큼 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된다? 유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오르는 거다. 봉이 김선달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재기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묶어두고 있으면 가격은 막 오르는 거잖아요. 뭐 예컨대 제가 감을 좋아하니까 꽃감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꽃감을 갖다 그냥 쌓아놓고 팔질 않는 거야. 뭐 그냥 썩으면 버려. 그래도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폭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뭐가 오르느냐? 용선료가 배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배값이 용선료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갔대요. 와, 그러면 누가 장땡이다? 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배를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 초기화. 그러면서 VLCC 36척 4조 3천억어치를 36척에 4조 3천억어치면 한 척당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1,00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한 척당 중고인데도 1,000억이 넘어. 36척인데 한 척당 1,000억이면 3조 6천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4조 3천억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배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산 거지. 근데 어떻게 됐느냐? 1월 용선료가 배값이 이전에는 배 한 번 뜨면요 한 20만 불 한 2만 불 정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20만 불 받는데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 제가 그걸 봤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는 취소. 중동에서 뭐 이란이든 뭐 아랍에미레이트든 사우디든 이런 데서 중국으로 그 원유를 실어 날라주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전까지는 작년에는 2025년 평균 얼마였냐면 2.5달러, 2.5달러였대요. 2.5달러. 그 배럴이 뭐 몇 리터지? 엄청나게 이만하게 큰 그러한 그 배럴당 2불 50센트, 2불 50점만 주면은 그 배럴을, 그 1배럴을 중동에서 중국까지 실어다 줬는데 그게 지금 얼마가 됐냐면 배럴당 20달러가 됐대요. 20달러. 20달러가 됐대요. 부르는 게 값이래. 그런데 지금 배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잔금 상선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정태순 회장이 갑자기 그 지시를 딱 내렸어요. 어떻게 지시를 내렸냐? 야, 우리 그 배 중에 제일 큰 배 있지. 그 6척을 갖다가 일단 페르시아만으로 보내. 그 비어 있는 채로.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은 기름 한 방울 담겨져 있지 않은 VLCC 제일 큰 놈으로 6척을 제일 큰 놈으로 일단 야 빨리 페르시아만으로 보내. 그래서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언제 보냈냐면 1월 29일. 1월 29일에 딱 보냈대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상할 거예요. 어이씨, 회장님이 왜, 그 아까운 배를 1월 29일 날 그 VLCC 비워가지고 왜 페르시아만에 그 보냈지? 그러면은 저기 페르시아만 가가지고 기름을 그냥 만땅 채워가지고 그 용선료 받으려고 그러시나 보다 해가지고 그 VLCC 6척이 페르시아만으로 딱 갔대요. 그러면 이제 그 어느 기름 실을까요? 뭐 저기 뭐 사우디 기름 실을까요? UAE 기름 실을까요? 뭐 두바이에 있는 기름 실을까요? 아부다비에 있는 기름 실을까요? 쿠웨이트 기름 실을까요? 막 이랬는데 회장님이 야 가만히 있어 그러대. 그래가지고 아이씨 왜 그 아깝게 배를 놀리고 있지?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기름 많이 그 해가지고 이거 빨리 돈 벌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회장님이 좀 이상하시네. 뭐 이런 생각을 딱 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월 28일 날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전쟁이 터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혀버렸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딱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원유라고 하는 거는요. 생산을 중단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뭐 예컨대 포스코도 뭐라고 그러죠? 용광로가 식으면은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라면서요. 아무리 뭐 그 쇠값이 떨어지고 그래도 용광로는 팔팔팔 끓여놔야 돼. 만약에 식었다가 다시 이거를 끓이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제품의 질이나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항제철은 24시간 그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장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유도 마찬가지래요. 원유도 생산하다가 어이씨 원유가 안 팔리네. 호르무즈 해협이 중단돼 저기 막혔네. 에이 그러면 잠깐 저기 쉬자. 그러면서 원유 채굴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 있는 노동자들한테 한 달 동안 쉽시다 그러면서 저기 기름 유정 그 뚜껑 다 막아놔 그냥 나중에 그때 뭐 하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긴대.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생산을 중단하면은 유정에 기름이 팡팡 쏟아지는 그 우물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요. 그 밖에 기술적인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생산하기 시작한 원유는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이 자꾸 나오면은 그거를 버릴 수는 없고 버리면 또 환경 오염 아니겠습니까?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장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중동에 있는 기름 저장고가 꽉꽉 찼대요. 더 이상 저장할 데가 없대.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지금 뭐 쿠웨이트나 그다음에 특히 아부다비 국영회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아부다비 국영회사가 지금 시노코아 그 장금상선에다가 전화를 갖다 딱 때린 거야. 그러면서 정 회장님, 저 아부다비 국영회사의 아부다비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조선이 비어있는 유조선이 6척이나 그 VLCC가 6척이나 페르시아만에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내가 거기다가 보냈지. 일단 거기서 좀 정박하고 있으라고. 그거 좀 빌려주실래요? 왜? 거기에다가 기름 좀 채우게요. 생산하는 기름을 채워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육지에 있는 것들은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다가 채워야 되느냐? VLCC에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오일 탱크가 포화가 됐기 때문에 부유식은 뭡니까? 떠있는 저장고에다가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VLCC 하나가 몇만 톤이라고요? 32만 톤이라고요. 32만 톤이라고 하면요. 제가 이게 감이 안 와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축구장 3개 넓이의 그 VLCC라는 거죠. 그럼 축구장 270m, 거기다 이제 깊이도 이만큼, 여기에다가 기름을 갖다가 콸콸콸콸콸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부터는 그 유조선이 VLCC가 유조선이 되는 게 아니라 창고가 되는 거예요. 오일 탱크가 되는 거예요. 오일 탱크가. 그런데 이거를 공짜로 합니까? 공짜로 안 하지. 그러면 돈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님이 아부다비 국영회사에다가 돈 주세요. 우리 기름을 갖다 보관해 줄 테니까 돈 줘. 그런데 이 돈이 얼마냐면 50만 달러래요. 50만 달러. 50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1,500원 잡으면은 7억 5천만 원이에요. 7억 5천만 원인데 야 50만 달러 야 노났네 그러면서 그냥 기름을 채워놓고 움직이지 않아도 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50만 달러가 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 처음에는요 50만 달러가 한 달에 50만 달러인 줄 알았어요. 한 달에 50만 달러. 한 달에 50만 달러라고 해도 거의 공짜 아닙니까? 그래서 그 7억 5천만 원이면 야, 한 달에 7억 5천만 원이면 짭짤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하루에 50만 원, 하루에 50만 원. 하루에 7억 5천만 원이에요. 열흘이면 얼마다? 열흘이면 75억. 열흘이면 75억이고요. 100일이면 얼마다? 750억. 그 다음에 1000일 동안 이런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1000일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 7,500억이 되는 거예요. 7,500억. 야, 그런데 배값이요. 8,800만 달러래요. 배값이 8,800만 달러.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게 큰 VLCC가 8,800만 달러면 평균 8,800만 달러라고 하면 1억 달러가 안 되네. 제가 좀 전에 1억 달러 넘는다고 그랬는데 에이 몰라. 어쨌든 제가 신문 기사 봤더니 8,800만 달러래. 1억 달러도 있고 2억 달러도 있고 8,800만 달러도 있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루에 50만 달러씩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는데 그 배가 얼마짜리냐? 지금 페르시아만에 가 있는 그 장금상선의 VLCC의 가격이 중고니까 얼마냐? 8,800만 달러인데 이 8,800만 달러를 50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으로 나누면 88일이 되겠죠? 50으로 나누면은 440일 되는 거 아닌가? 440일이면은 6636, 6742. 한 7개월, 8개월이면은 가만히 있어도 배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창고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배가 몇 척이 있다? 6척이 있다는 거예요, 6척이. 그러면은, 6척이면은 하루에 300만 불씩 떨어진다는 이야기네. 장금상선이 하루에 300만 불씩 떨어진다는 이야기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장금상선 보고 이란전에 보이지 않는 승자는 미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란은 당연히 아니고 그럼 어디냐? 그게 보이지 않는 승자가 장금상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느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확실히 이렇게 돈 버시는 분들, 재벌이 되시는 분들은 뭔가가 달라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1월 29일에 VLCC 6척을 그 6척을 갖다가 돌렸으면요 돈 벌었겠죠. 뭐 몇백만 불 벌었겠죠. 하지만 거기에다가 한 달 딱 짱 박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졸지에 부유식 오일 탱크가 돼가지고 하루에 50만 달러씩 따박따박 그 통장에 꽂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참 우리나라 그 대단하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금상선은 어떤 뜻인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냥 정리하도록 밤이니까 이때 장이라고 한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장금상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 회장님이 대장금을 많이 보셨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장금 유한공사가 처음 만들어진 거는 1989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장금이 언제 방영이 됐지? 대장금하고는 좀 뭐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장금의 장자는 무슨 장자냐? 길장자. 그 중국에 양쯔강 있지 않습니까? 양자강. 양자강을 뭐라고 합니까? 장강이라고 하잖아요. 장강. 그래 그때 중국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게 뭐냐? 중국을 상징하는 게 양쯔강이다. 그 양쯔강을 한자로 하면 그 중국에서는 장강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장강에서 장을 갖다 딱 딴 거예요. 그 클장자, 장자 할 때 그 장자. 그러면은 금은 어느 금자냐?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그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금수들이 막 우글우글하는 그런 강산이 아니고 비단금. 제가 올해 그 남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2월 달에 갔었나 그랬었던 것 같은데 남해에 갔더니 금산이 있었어요. 그게 금나와라 뚝딱 할 때 그 금이 아니고 비단금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장금상선할 때 금자는 그 금나와라 뚝딱 할 때 그 금자가 아니고 비단금자예요. 우리나라가 금수강산이니까. 한중 합작회사니까 중국을 상징하는 장강에서 장을 따오고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인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금을 따와가지고 장금 그 상선이라고 하는 장금 유한공사라고 한 회사를 홍콩에서 만들었다가 그게 북창동으로 넘어와가지고 장금 상선이 설립이 된 것이다. 그 다음에 영어로는 뭐 장금을 갖다가 뭐 JANG, 뭐 KEUM, 뭐 이렇게 GEUM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장이 중국이란 뜻이니까 시노. 그 다음에 금은 한국이란 뜻이니까 코아 해가지고 시노코아라고 하는 회사가 영문 이름이고 그 우리 말로는 한자로는 장금상선이다. 어쨌든 그 참 정태순 회장님의 해안이 빛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와중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이란 사람들이 5천 명이 죽었대요. 그 다음에 미군도 뭐 미군이나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동맹국들 그 민간인들이 100명이 넘게 죽었대요. 사람이 죽어 나가는 게 참 좀 마음이 좋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빨리 이란이 그냥 뭐랄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자국민을 3만 명인지 얼만지 학살하는 그런 정권이 유지가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권이야말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그 다음에 이란이 정상화되는 게 누구한테 좋겠습니까? 이란한테 좋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건 이란 국민들 아닙니까? 그냥 제대로 그 넓은 땅덩어리에 그 많은 석유와 그 많은 자원만 있습니까? 저는 만약에 이란이 막 정상 국가로 돌아오면 이란 관광 갈 거예요. 이란에 유적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찬란했던 페르시아 문명, 관광 자원만 해도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나라 아니었습니까? 대국 아니었습니까?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페르시아, 그게 이란인데. 그런데 그 많은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걸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저렇게 살고 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빨리 이란이 정상화되고 전쟁이 종식돼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이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그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잔금 상선은 앉아서 그냥 따박따박 그 50만 불씩 그 통장에 찍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제가 봤을 때는요, 전쟁이 길어지면 50만 불이 뭐야? 100만 불 내라고 해도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컨대 제가 잔금 상선의 정태순 회장님이에요. 그래 계약 기간이 있겠지. 뭐 그 처음에 이 그 잔금 상선하고 계약한 회사가 아부다비 국영 회사래요. 저 같으면 이제 딱 하다가 배짱을 튕기는 거야. 한 달만 합시다 해가지고 예컨대 계약 기간이 3월 말까지 딱 끝나. 그러면 그 4월 1일 날 3월 한 뭐 그 마지막 주나 해가지고 아부다비 국영회사 사장 좀 들어오라고 해. 그래 그러면은 뭐 날라오겠지. 한국까지 날라오겠지. 지들이 의리니까. 그러면서 저는 뭐라고 그럴 것 같냐면 어이 그 아부다비 국영회사 사장님 알리 사장님 저기 다음 달부터는 4월 달부터는 100만 불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뭔 100만 불이야 이놈들 도둑놈들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면 뭐 됐고 싫으면 기름 빼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름을 갖다가 축구장 3개 넓이에는 그 기름을 바다에다가 뭐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다 갖다 버리란 말이요. 아니면 뭐 사우디 사막에다 갖다 버릴 거란 말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목줄을 갖다가 꽉 잡히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야 뭐 쉽지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전쟁이 끝나지 않고 적어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잔금 상선은 부르는 게 값일 것이다. 아유 근데 왜 이 회사는 상장을 안 했디야. 상장했으면 주가가 그냥 매일같이 상한가 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산유국들도 속이 타고 우리나라도 속이 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기름값을 우리나라 무슨 석유법인가 뭐 법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얼핏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법에 따르면은 석유 가격을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유가가 우리 휘발유 가격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한 1,800원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1년씩 가면 그러면 그 대책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 석유 비축량이 200일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 막 풀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 어쨌든 그런 일이 그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그 일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이번 달 안에 4주 안에 길어도 5주 안에 그래서 늦어도 4월 중순 안에는 이제 다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즈타바도 죽기 싫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라리자니 꼴 난 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